보통 트렌드라고 하면 뜨는 동네가 어디일까? 맛집이 어디일까? 그걸 관심 가지는 트렌드라는 굉장히 큰 바다에서 그냥 요만한 거 정도예요. 트렌드는 흐름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의 변화는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저는 주로 시장과 산업을 분석해요. 사람들이 뭘 입는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 기업들, 지금 시대 비즈니스의 방향, 산업이 어떤 기술을 만들고 어떤 규제와 지금 싸우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흐름들을 관찰하는 게 트렌드 분석하는 건데요. 이걸 잘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나 산업이나 다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주,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라이프를 분석하는 이유가 결국은 산업과 비즈니스와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이득을 찾으려고 사실 연구하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트렌드 분석가입니다. 트렌드는 흐름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의 변화는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거대한 변화를 할지라도 다 시작이 있어요. 시작은 대부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의 흐름, 이게 흘러오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현실에 닥친 큰 거대한 흐름을 한 3년 전, 5년 전부터 그 기미를 눈치챘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기회도 많을 거고 반대로 닥쳐오는 위기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보통 트렌드는 긴 흐름을 얘기합니다. 한두 달 반짝하고 이런 건 트렌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년 이어지는 큰 흐름, 이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봅니다. 이건 점하고 선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거 하나 꺼냈다고 이게 다 퍼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특이하고 신기하면 트렌드라는 말을 붙여요. 거기서 이미 문제가 잘못 풀려가는 건 거죠.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가 왜 나왔는지를 해석해야 돼요. 그냥 괜히 그냥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이슈가 그것이 패션의 이슈가 됐건 어떤 먹는 거에 대한 이슈가 됐건 어떤 게 나왔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들을 파악해 봐야 돼요. 이걸 파악해 봤을 때 이런 원인과 이런 배경이라면 길게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근본적인 거 없이 그냥 하나 튀어나왔다. 이런 건 금방 끝나겠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이하고 신기하다고 다 트렌드는 아닙니다. 트렌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벌일 때 오늘 벌려서 오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몇천억 들여서 몇백억 들여서 뭔가를 할 거면 그걸 액션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몇 달에서 1, 2년 전부터 뭔가를 준비를 하겠죠. 기술도 그래요. 오늘 당장 우리가 쓰는 물건 이거 어제 만들어서 오늘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떤 기술은 10년, 20년도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지 그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봐야 되겠죠. 트렌드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기술의 흐름도 봐야 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무슨 일을 벌리는지도 봐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요즘 어떤 게 뜨는지도 봐야 되고 누가 돈을 뭘로 잘 버는지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트렌드 분석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주워서 될 수 있는 그런 관찰만 있다면 쉬울 텐데 길거리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트렌드는 특정 동네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보통 잡지를 몇 종류를 보느냐, 많이 볼 때는 100종류를 보고요. 그렇게 잡지가 많나 싶잖아요. 훨씬 많죠, 사실 그보다도. 그럼 그 많은 잡지를 다 어디서 보느냐? 아주 옛날에는 사서 봤는데 이게 쌓이는 속도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도서관 가면 있어요. 도서관 가면 전문지들이 다 있잖아요. 좀 큰 도서관 가면 한 100종류 이상의 잡지들이 다 있어요. 요즘은 그 잡지를 전자화 시켜놔서 그냥 거기까지 안 가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잡지를 보는 거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 하면요. 여러 장르의 여러 분야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특정 하나의 잡지를 계속 파고드는 것보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분석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잡지를. 한 분야에 심도 깊은 정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전문지입니다. 월간지들이 보통 전문지가 많죠. 가장 심도 깊게 거기에 있는
이 편집팀은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가령 월간 디자인이면 월간 디자인이 디자인 관련되어서 그 업계 소식이나 요즘 돌아가는 동향들을 제일 잘 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모든 정보가 거기 모이니까. 월간 디자인 잡지가 수십 년 됐으니까 거기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쌓여 있겠죠. 계속 축적되면서. 그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까지 쌓여온 것들을 계속 흡수하면서 지금 하고 계시겠죠. 그럼 거기 있는 정보를 한 달 보면 안 되겠죠. 이것도 꾸준히 계속 보다 보면 아, 이맘때 이런 뉴스가 나오는구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맘때 늘 나오는 건데 이걸 계속 본 사람에게는 이거는 트렌드는 아니고 그냥 주기적인 거야. 근데 안 보던 사람들은 갑자기 오, 이거 특이한데 트렌드구나. 반짝인다고 다 보석이 아니잖아요. 반짝이는 것 중에 유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짜 반짝이는 것 중에서 보석하고 유리를 구분하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봐요. 심지어 농업 잡지부터 별거 다 봐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우리 세상은 다 퍼즐처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신문이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놓은지 아세요? 왜 도서관 가면 서가도 다 그렇게 나눠져 있죠?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일하기 쉬우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실제 세상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상은 연결돼 있어요. 오히려.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법이 하나 나왔다. 그럼 이걸 정치 면에서만 볼 거냐? 아니죠. 이거 들여다보면 경제 얘기예요. 그럼 경제만 볼 거냐? 아니요. 이거 들여다보면 테크 기업 얘기기도 하고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산업 얘기예요. 또 이거 들여다보면 기술 얘기기도 하고 그 속에 나오는 법 얘기도 있고 굉장히 방대해져요. 특정 이슈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고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흡수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안 돼 있으면 트렌드 하나를 자꾸 한 면만 봐요. 한 면만 보다 보면 모든 세상이 다 한 가지로만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잡지는 다양한 분야, 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저는 트렌드 분석하는 걸 기업한테 정보를 주는 게 사실은 가장 크고요. 기업은 저한테 비싸게 저를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진 정보 기업에게는 훨씬 더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기업은 그 정보를 받아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볼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책을 쓴 거예요. 책은 누구나 10,000원짜리 한두 장이면 살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책에 담긴 내용 딱 거기까지밖에 없죠. 책에는. 기업에는 그 책에 담기지 않는 내용까지도 저는 주는 건 거고,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걸 읽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인사이트를 독자가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독자는 그 중에서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놓치겠죠. 하지만 기업에 자문을 할 때는 훨씬 더 면밀하게 해줄 거니까 덜 놓치겠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 정보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하게 된 거고, 책과 별개로 저는 기업하고 일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 유튜브는 같은 맥락이에요. 책에 설명해 놓은 그 방식을 꼼꼼히 끝까지 읽어봐야지 되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유튜브에서 좀 편하게 설명도 해줄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은 그나마 유료인 거죠. 책은. 근데 유튜브는 무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트렌드를 바라보는 정보를 누구든 쉽게 접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밀한 정보는 그렇게 공짜로 주진 않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돈과 연관되잖아요.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이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지부터, 이런 사업을 전개할 때 어떤 트렌드, 어떤 소비자, 어떤 시장을 주목해야 될 건지부터, 당연히 돈과 연관되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렌드를 하나,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에서 보통은 끝난다면, 이 트렌드를 가지고 이 기업이라면, 왜냐면 또 그 기업마다 달라요. 기업마다 갖고 있는 자산이 다르잖아요. 기업마다 갖고 있는 조직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맞을 수 있는 답들을 고민해서 제안을 해주는 거죠. 트렌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트렌드를 가지고 좋다 싫다를 판단하는 건 소비자의 역할일 뿐이에요. 분석가의 역할은 좋다 싫다가 없습니다. 이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고 이 트렌드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속에 어떤 기회와 위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 역할인 거고, 이걸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기회라고 박수칠 거고, 똑같은 트렌드를 두고 어떤 쪽 입장에서 야 우리 큰일 났다라고 얘기할 거고, 트렌드는
서로 바라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트렌드 분석가가 미리 답을 내리고 이거는 좋다, 나쁘다라고는 사실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트렌드도 누구한테는 나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트렌드에 있어서는 저는 매번 트렌드를 새롭게 분석하고, 이게 1년 단위가 아니에요. 기업은 수시로 새로운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필요할 때도 있고 새로운 뭔가를 전개해야 될 때 당연히, 그래서 뭐가 더 기억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트렌드의 퍼즐들은 다 동등하다고 봐요. 우선 제가 제시한 트렌드는 대부분 맞았어요. 왜 맞느냐? 가장 쉽게 증거를 들어드리자면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라이프 트렌드 책이 그럼 이번이 11년째 버전이 되는 겁니다. 11권의 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그 책들을 그 해가 돼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대부분 이루어진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트렌드 책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90% 넘는 것만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트렌드가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서 쪼개면 수만 가지도 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들, 또 그 중에서 올해, 내년에 굉장히 좀 커질 거, 그게 이전까지 완전 제로에서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고 이전까지 좀 뜨고 있다가 내년에 더 커질 거, 이런 걸 보통 정리를 해요. 그래서 트렌드 책에 나오는 트렌드는 거의 믿으면 돼요. 대부분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 이전 단계도 제공해줘요, 기업한테는. 왜냐하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죠, 안전한 대신 누구나 알 수 있는 답인 거잖아요. 대신 리스크를 좀 하려면 이건 트렌드가 될 건지 한 20%밖에 가능성이 없겠는데? 이런 것도 주목해줘야 돼요. 업계에서 다른 기업들은 다 주목하지 않고 있다가 그 하나의 회사만 주목했다면 훨씬 기회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하는 제 입장에선 책에 담겨지는 내용 말고 굉장히 많은 트렌드를 분석해요. 그 중에서 책에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2023년 내년에는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돼, 이런 거 위주로 라인업을 짜는 거예요. 트렌드는 돈이 이끌어요. 실제로 20대, 30대가 좋아서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 같은 거 있죠.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40, 50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트렌드는 그냥 취향을 혼자 떠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본이 개입돼야 돼요. 그리고 트렌드는 실제로 새로운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20, 30대가 맞습니다. 여기서의 트렌드는 소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는 20, 30대가 반응을 잘하다 보니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나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선 그들의 역할은 사실 크진 않아요. 이 트렌드를 관심 가지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트렌드라는 말 속에 소비, 물건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물건 사는 게 트렌드가 전부가 아니에요. 수많은 트렌드의 퍼즐 중에서 한 개가 물건 사는 거예요. 소비 트렌드를 공부하는 건 마케터들만 공부하시면 되고,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비즈니스가 어떤 기술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더 공부하시는 게 또 훨씬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트렌드 분석가라는 직업은 되고 싶다고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웬만한 직업들은 무슨 자격증 따거나 뭘 하면 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트렌드 분석가는 그럴 수가 없어요. 트렌드 분석가는 우선 제가 스스로 명명한 이름이기도 해요, 직업명을. 제가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트렌드 분석하는 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가장 맞을 이름으로 트렌드 분석가라고 명명한 건데요. 이걸 통해서 기업에 어떤 조언을 해줄 건지, 그 조언이 실제로 비즈니스 필드에 적용되는 건지, 이걸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건지, 그 역할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 트렌드 분석가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건 거죠. 직업은 골방에서 혼자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검증은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검증은 돈으로 검증받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기업과 연결되어 있으니 기업에서 검증해 줄 수 있는 건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검증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아주 옛날로 가보자면 트렌드 분석가라는 게 없었을 테고,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사실 굉장히 미미했을 테고 트렌드 정보에 기업들이 돈을 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시대가 있었겠죠. 그때부터 작업을 해온 거라서 그래서 지금 시대는 누구나 트렌드를 수시로 접하는 정보가 되고 트렌드 정보를 보는데 책을 사건 컨텐츠를 보는데 돈을 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거치고 쌓이고 쌓여서 좀 더 트렌드를 보는 안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더 괜찮아요. 작년의 저보다는 올해 제가 좀 더 똑똑해졌어요. 왜냐? 세상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매년 연초가 되어서 우리가 리셋되어서 새 사람을 거듭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트렌드를 세상을 비즈니스가 됐건 기술이 됐건 산업이 됐건 사람들이 됐건 이걸 1년 본 사람보다는 5년 본 사람이 훨씬 잘 알고 10년 본 사람, 20년 본 사람 훨씬 잘 알겠죠. 저는 이 직업을 한 지도 꽤 됐고 이 직업을 하기 전부터도 사실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었어요. 그 궁금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잡지나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매체를 통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한 달 하면 알 수 있는 폭이 요만큼이라면 이걸 평생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고된 삶을 사는 거죠. 분석할 정보가 점점 많아진다는 건 점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다만 다행스러운 건 여러 분야의 정보를 오랫동안 쌓아왔잖아요. 쌓아오면 좋은 점이 뭐냐? 그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상대적으로 빨리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축적된 답, 이걸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가 충분히 많이 내재된 것이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히 큰 다른 점이죠. 그래서 사실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는 일은 지금이랑 비슷할 거예요. 다만 점점 사람이 덜 분석하고도 AI나 데이터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좀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트렌드 분석가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긴 할 건데 다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세상은 대부분 부자가 취향이 좋아요. 부자들이 취향이 좋습니다. 지금 20대, 30대가 요즘 취향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건 안 사도 비실용적인 거에 돈 많이 쓰잖아요. 경험도 하는데 돈 쓰고. 근데 원래 그걸 부자들은 늘상 하던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그래서 실제로 K-팝도 그래요. K-팝을 그 뮤지션들이 K-팝을 제작한 게 아니잖아요. K-팝을 제작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다. 대부분 40대, 50대 이상들이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 만든 그 감독,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도, 그리고 그 방시혁, BTS 만든 이 세 사람이 나이가 비슷하죠. 다 50을 기준으로 지금 50 마이너스 플러스 요 정도에 많이 있어요. 트렌드에 있어서는 이거 트렌드야, 이거 신기해, 이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트렌드가 다음엔 어떤 걸로 전개가 될까? 이번에 이거 떴으면 그러면 그 뜬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이유들을 해석해 보면 그럼 다음번엔 이거 말고 어떤 게 뜰 것 같아? 이걸 찾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선 트렌드와 관련되는 책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자기만의 트렌드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트렌드에 대한 안목을 만드는 이유는 써먹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써먹으려면 내 기준이 들어가요. 내 입장이 들어가야 돼요. 내 입장이 없이는 이것저것 들은 것 갖고는 우선 써먹지도 못해요. 친구들한테 설명도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가 맞을까라고 의심하고 보다가 보면 맞나 보다. 왜냐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 믿으면 되는 거죠. 세상 모든 거 말고 자기 분야, 딱 그 한 분야에서만 계속 트렌드를 스스로가 한번 쌓아나가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깜깜한데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 눈 떠도 깜깜한데 밤에. 근데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처음 보는 낯선 땅이고 뭐 앞에 돌뿌리가 있을지 뭐 절벽일지 몰라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트렌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를 자꾸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불을 조금 켜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켜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적어도 안 넘어지고 올 수 있는 건 거고, 그거 없이 난 그냥 갈래. 눈 감고 막 뛰다 보면 엎어지겠죠. 엎어지면 운 나빠서 엎어진 게 아니고 세상을 제대로 안 봐서 엎어진 거잖아요. 그 트렌드 분석가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세상의 변화에 대한 부분, 또 변화의 실체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보람을 느낄 때는 우선 제가 쓴 책이 됐건 제가 한 컨텐츠들 뭐 강연이 됐건 이걸 보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부터, 기업에서 그걸 적용하고 있다는 것부터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을 제대로 알게 되면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크고 작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고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트렌드 분석은 한 번 분석한 걸 계속 못 써먹어요. 아무리 이번 거 되게 분석 잘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못 써먹어요. 이미 다 알아버려서.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이 고단하고 고달픈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즐거워요, 이 일 자체가. 왜 즐거우냐? 궁금한 거 찾는 거예요, 저는 제가 궁금한 걸 먼저 해석해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세상에 좋은 직업이죠. 자기 궁금한 거 해소하는데 누가 돈 주고 있으니. 우선 이 콘텐츠가 나갈 때쯤이면 책이 나와 있을 텐데요. 2023년 트렌드. 저는 제 루틴은 비슷해요. 매년 애뉴얼 리포트 앞에 연도가 붙은 책, 넓게 보는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가 매년 연말쯤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연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트렌드 인사이트 시리즈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주제를 깊게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책이 ESG 2.0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트렌드 분석가하고 ESG를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트렌드 분석가를 맛집 찾는 사람, 뭐 새로운 패션 찾는 사람이 생각하면 너무 거리가 먼데 이렇게 느껴질 텐데,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트렌드 분석가가 ESG라는 화두가 나오면 이 화두를 경영적, 산업적,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이 속에서 어떤 기회가, 어떤 트렌드가, 이걸 분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트렌드 인사이트 시리즈를 또 1년에 한 번씩 내요. 그래서 라이브 트렌드 시리즈랑 이게 두 개 번갈아 가면서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기업들에 가서 뭐 직접 강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자문도 하는 걸 뭐 연중 수시로 하는 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은 제가 아주 많은 시간을 공들이지 못해요. 물론 거기에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아지면 거기에 공들이는 시간이 자꾸 높아지겠지만 지금은 기업에게 좀 더 공들이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한 정보들 볼 경로는 많이 있습니다. 2023년 트렌드 책의 부제가 과시적 비소비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과시적 소비만 해왔죠. 비소비, 안 쓴다는 건데 안 쓰는 걸 통해서 어떻게 과시를 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과시가 시작될 겁니다. 2023년.